여러분, 눈과 눈썹은 청기의 순환과 안정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얼굴의 상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나누고 구분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고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눈썹은 이렇게 그리시고 또 만드세요. 네,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기운, 즉 천운이 항상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상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안광이 뿜어져 나와야 하며 또 맑고 깊어서 빠져들 듯 해야 하며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말되 그 인상은 선함과 강함이 동시에 보여져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눈썹은 수려하되 성기지 말아야 하고 그 뻗음은 고요하되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너무 짧아서도 안 되며 또한 뿌리가 강하고 가지가 선명하되 탁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혹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껏 저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껏 국내의 모든 상학 서적들을 보면서 그 서적들에서 일관되게 좋은 눈이라고 또 좋은 눈썹이라고 표현된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리고 또 이를 만드는 방법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눈은 고정적인 것이라 변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으며 각 눈에 따른 눈썹을 잘 그리고 또 잘 만듦으로써 그 기운이 잘 발휘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기운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맞는 눈썹을 찾으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드세요. 분명 여러분의 관상은 최고의 관상으로 변할 것이며 또한 천운을 얻어 큰 번영과 행복을 얻는다는 그 상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자, 우선 눈과 눈썹 모양에 따른 성격들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유독 눈이 큰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감수성이 풍부하며 정이 많고 사교적이고 또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또 유독 눈이 작은 사람들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약하고 이해심은 좋지만 의심이 많아서 남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눈과 눈썹 사이, 즉 눈두덩이 좁은 사람도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곳을 전태궁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이 좁은 사람들은 남에게 의지를 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또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노력은 많이 하나 신경질적이고 사소한 곳에 집착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곳이 넓은 사람은 대범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며 또 교제의 중요성에 집착하나 쉬이 남을 믿으니 이로 인해 곤혹을 당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사람은 지기 싫어하고 흑백이 분명하니 신경질이 많은 사람이고 호불호가 분명하며 자신의 일에는 철저하고 틀림이 없으나 협조력이 부족하여 항상 대인관계에 부족함이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눈꼬리가 아래로 처진 사람들은 익숙함에 변화를 주기를 싫어하며 또한 안정성과 신중성에 몰입을 하니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는 좋은 평을 들으나 사회적으로는 좋은 평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눈썹입니다. 이 눈썹이 진하고 두꺼운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며 고집과 완고함이 강하니 때론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정열적이면서 반면 융통성은 약한 사람입니다. 반면 눈썹이 초승달처럼 가늘고 길며 휘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유연하고 온화하며 총명하고 또한 이해력이 두드러지니 항상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지만 때론 이 온화함과 유연함이 항상 자신을 괴롭히니 마음은 늘 불안과 고민에 휩싸이는 사람입니다. 또 눈썹에 각이 진 사람은 지기를 싫어하고 타인들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마음에 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상학에서는 어떠한 상이든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 약한 면도 반드시 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눈 하나로는 또 눈썹 하나로는 이 사람이 부귀를 누릴지 행복을 누릴지를 절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두 부분을 결합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자신의 눈에 맞는 눈썹을 그리고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드세요. 분명 여러분의 상은 큰 부와 큰 행복을 얻는 상으로 변해 가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눈썹의 초미는 무조건 진하게 하세요. 여러분, 눈썹은 이렇게 나눕니다. 네, 무조건 이 눈썹의 앞부분 초미는 가장 강하고 가장 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네, 이 초미가 바로 뿌리인 거예요.
하여 이 초미가 강하고 튼튼한 사람은 큰 번영을 얻고 또 큰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동양의 상학 어디에서든 첫 구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눈썹을 그리실 때 또 눈썹을 하실 때 이 초미 부분은 조금 진하게 하시고 또 선명하게 하세요. 분명 큰 운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나 매스컴에서 많은 분들을 보시겠지만 큰 성공을 얻은 사람치고 이 초미가 약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눈썹은 안화의 크기만큼 그리십시오. 여러분 이 안화는 눈의 크기가 아니라 눈구멍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눈썹이 짧거나 토막이 나면 의지가 꺾이고 고난이 많다는 것이 상학의 원칙이며 또한 눈썹이 너무 길다면 이를 성기다고 하여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상학사적 어디에든 나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눈썹은 안화의 크기만큼 그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화의 크기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성의 눈썹은 가능한 가늘게 또 남성은 가능한 굵게 그리세요. 여러분 여성의 눈썹이 굵거나 거칠면 삶에 고난이 많고 풍파가 많다는 것은 상학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또 남성의 눈썹이 얇거나 가늘다면 이 사람은 의지력이 약해서 행함에 실패가 많고 또 삶에서 계속적인 장애가 생긴다는 것 역시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눈썹에는 굴곡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여성은 가늘고 길게 그리세요. 그리고 남성은 진하되 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눈의 크기에 맞도록 하셔야겠죠. 여러분 눈썹은 눈을 살짝 덮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부귀와 행복을 얻는다는 상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눈썹 안의 점은 무조건 제거를 하세요. 여러분 눈썹 안에는 가능한 모든 점들은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완전히 덮여서 전혀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나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무조건 제거를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풍파를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점은 눈썹으로 흘러들어가는 천기의 흐름을 막아 여러분의 운을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간은 항상 깨끗이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이 미간은 이마에 내려온 천기가 하관으로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의 잔터를 정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눈의 빛은 바로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선한 마음, 행복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눈빛이 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탁하기에 그러한 것이며 또한 눈빛이 맑고 깨끗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눈의 빛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남을 해코지 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 상학에서는 무엇보다 심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늘 멋진 심상, 선한 심상, 또 운을 얻을 편안한 심상을 가지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